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오래간만에 아주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완전히 포격을 통해서 파르티잔들의 협력 그리고 정확한 포격 이렇게 해서 이 러시아군의 다련장 로켓 부대를 박살을 냈는데 수십 문의 다련장 로켓 그리고 수백 명의 병력을 사상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내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죄수 부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남성 죄수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여성 죄수를 불러 이런 지금 짓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죄수들을 부대로 그것도 바그너 그룹으로 데려가고 있다 라는 건데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550명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10만 950명이 됐고요. 전차 2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7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5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수십 문 다련장 로켓의 격파는 이 전과에는 지금 포함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고 아마 다른 어떤 날에 취합을 해서 할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이죠. 쿠즈네초프.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랴오닝함. 그 랴오닝함의 네임십인 쿠즈네초프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또 불났습니다. 항공모함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함교 구조물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들 출동하고 이러는데 이거 뭐 새로 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갔다 왔죠. 갔다가 오면서 또 폴란드에 들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부전선 그리고 남부전선에서 기다린 결정 곧 내릴 것이다. 이게 뭐냐? 지금 뭐 군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이런 세계인들 모두가 우크라이나가 이 대반격전을 펼쳐서 동부전선, 남부전선에서 아주 큰 전과를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대공세 결정 스타트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대공세, 대반격의 서막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귀국길에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폴란드가 워낙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감사 인사도 하고 또 미국에서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왔다. 그리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대에 차게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베르단스크에 대규모 야전 병원을 설치했는데 이 베르단스크는 이 자포리자 주의 남쪽에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이 베르단스크의 레크레이션 센터를 증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야전 병원을 만들고 일반 병원에 있는 의료기구들 다 증발해 와가지고 뺏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야전병원, 대형 야전병원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뭐 사상자가 넘쳐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바흐무트 이 지역의 사상자들 그리고 자포리자에서 새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사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바흐무트와 스바토베에서 공세를 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1월 땅이 얼고 나면 대공세를 펼 그 시기에 러시아는 바흐무트와 스바토베 두 쪽에서 양쪽에서 공세를 펴올 텐데 바흐무트 쪽은 바그너 그룹이 주력이고 스바토베 쪽은 제1근위전차군이 지금 주력이 되어서 공세를 펴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푸틴 대통령이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팩3 방공포대 하나를 주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팩3 가지고 오면 바로 박살내버릴 것이다. 뭐 계속 하다가 뭐 바로 박살낼 것이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자, 팩3가
S-300보다 더 구식이다 라고 폄하를 합니다. 아니, 이 푸틴 대통령이 뭔가 아래 사람을 좀 꾸짖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푸틴 대통령이 무식해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푸틴 이 1억 5천만 명 이 러시아인의 최고 수장으로서 뭔가 채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 무식해 보이죠. 그래서 팩3는 1990년대 후반에 개발한 미사일 시스템이고 S-300은 1980년대 중반에 개발했죠. 그리고 팩3는 지속적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팩3는 1990년대 후반에 만든 팩3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뭐 전혀 다른 무기체계예요. 그런데도 팩3를 S-300보다 더 구식이다 라고 하는 건 푸틴 대통령이 S-400을 좀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푸틴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거짓말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압류 그리고 동결한 러시아 재벌의 재산들이죠. 부동산 또는 선박, 요트 같은 선박 그리고 현금 뭐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답니다. 참 고소한 소리입니다. IAEA 총장이 모스크바에 방문해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엔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죠. 거기에 비무장화를 논의하러 갔는데 뭐 IAEA 사무총장이 왔으니까 의전은 해주고 회담은 해주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무장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지금 러시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18일에 이어서 22일에도 최전선을 시찰했다라고 하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에 온 뭐 그런 것들이 젤렌스키가 용감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한다라고 하면서 쇼이구 장관이 이 최전선을 시찰을 했다. 그런데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염두에 둔 홍보가 아니라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왔을 때 바흐무트 앞에서 자주포 앞에서 야 젤렌스키 너 지금 여기 온 거 알아? 확 퍼 쏴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했던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어서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의 극단주의자들은 야 역시 프리고진이 최고야 용감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쇼이구 국방장관이 프리고진만 저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홍보의 상대가 목표 타겟이 젤렌스키가 아니라 프리고진일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 내부에서의 이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릭스 네트워크 여기 뭐 오신트들의 엄청난 실력을 가진 오신트들의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전보다 장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전차를 하나 파괴시켰다 그러면 그 전차가 예를 들어서 뭐 조종사는 누구 전차장은 누구 단차 번호는 뭐 그리고 누구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는 팀들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민간인들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전차 3,005대를 격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확인 안 된 건 빼는 겁니다. 여기는 오직 자기들이 확인된 것만 해가지고 1,400여 대 지금 격파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팀들인데 여기에서 평가하기를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전보다 장비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차는 개전 이전에 비해서 2월 24일에 비해서 전차는 한 80% 정도 있다. 그런데 장갑차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고 러시아는 2월 24일에 비해서 전차가 50%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는 많이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는 많이 상승을 했죠. 자, 우크라이나가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에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자,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에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특수부대를 가지고 직접 사보타주하는 그래서 뭐 요인을 암살하고 제거하고 타격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의 특수부대가 주로 하는 일이 정찰이죠. 그래서 표적을 획득하고 그래서 정밀 포격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이런 거 하러 드네프르강 남쪽에 대거 들어갔다라는 것은 드네프르강 남쪽에 대거
포격을 가하고 여기로 공격을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헤르손주 카호프카 일대에 포병 전력을 크게 강화해왔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딴에는 아무도 모르게 전력을 증강시켜 드네프르강 이북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던 속셈인 것 같았는데 보는 눈이 많다는 것을 몰랐나 봅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부대가 현지 시각 12월 20일 야간에 헤르손주 동부의 카호프카시 외곽의 간이 비행장을 집중 포격해 150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을 제거하고 다수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12월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포병 장비와 탄약을 집결시켜왔던 카호프카시 남쪽의 레저용 비행장을 겨냥해 실시됐는데요. 러시아군이 항공기 격납고와 위장망 등으로 철저하게 숨기며 지난 몇 주간 모아왔던 포병 전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으로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카호프카시 남동쪽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에 있는 이 비행장은 전쟁 이전에는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레저용 경비행기 운용시설로 활용된 곳입니다. 각각 700m, 800m의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고 무기와 탄약을 은닉하기에 용이한 대형 격납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울타리가 비행장 주변을 감싸고 있어 외부 관측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포병 거점으로 삼아 주로 야간에 BM-21 다련장 로켓을 간 건너편에 쏟아붓고 비행장 격납고로 숨는 방식으로 베리슬라보 등 강 이북 지역 도시들을 포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포격을 가한 좌표가 카호프카 시내이고 카호프카에는 아직 민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에 따라 러시아군이 포격을 실시해도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카호프카 시내에 수시로 들어와 로켓을 쏘고 도주하는 러시아군 포병들을 추적하는 한편 오신트 소식통들을 동원해 카호프카시 일대의 러시아군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는데요. 추적 결과 이들이 카호프카 비행장 격납고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격납고 안에서 다음 포격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대를 노려 에스칼리버와 GMLRS 등 정밀 유도 탄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는데요. 이번 포격으로 카호프카 비행장의 러시아군 은거지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포격을 통해 러시아군 150명이 전사하고 50여 명이 부상했으며 최소 20대 이상의 다련장 로켓 발사기와 탄약 보급 차량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작전은 카호프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과의 합동작전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카호프카 비행장 타격 직후 이 시설을 러시아군이 포병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 카호프카시 행정국장인 안드레이 슈테파도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지만 러시아 측에 부역하며 러시아로부터 카호프카시 행정 총책임자로 임명된 그는 비행장 타격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자택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서 시동을 건 직후 폭사했습니다. 미국 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포격 직후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으로 특수부대를 대거 침투시켜 헤르손주 동부와 자포리자 일대에서 정찰과 교란작전을 더욱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스바토베 방면으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전개되는 자포리자 일대의 특수전 확대,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카호프카 댐 쪽에 있는 바로 남쪽의 도시인데 여기 비행장이 있었고 여기에 러시아군이 자신들의 다련장 로켓을 숨겨놓고 있다가 밤만 되면 가지고 나와서 인근의 야지에 전개를 하고 강 건너편의 우크라이나군 진지 베리슬라보 이런 쪽 우크라이나군 진지 있죠. 여기다가 쏘고 그리고는 도망 들어가고 이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쏘면 대포병 사격 맞으니까 꺼내가지고 한참을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서 쏘고는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며칠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놈들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아 해서 찾아내는데 이 인근에 있는 경비행기 비행장 격납고 속에 다들 숨겨놨던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고 여기다가
포사격을 때려 부어서 정밀 타격을 한 끝에 박살을 냈다. 그리고 이 화력 유도는 파르티잔이 했고, 그래서 150명을 죽였고 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20대 이상의 다란장 로켓과 탄약 차량이 파괴됐다. 라는 그 발표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을 타격하고 그날 아침에 출근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폭사시켜 죽었는데 이미 이제 딱 그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근하려고 아침에 딱 자기 승용차 시동 딱 거는데 터진 거죠. 그래서 죽였다. 우크라이나 군인데,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 군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완장 차고 부역한 거죠. 옛날에 6.25 때 완장 찼던 자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처럼 그거 하다가 이제 파르티잔이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뭐 응징을 했겠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대거 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모종의 작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딱 봐도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이제 곧 이 땅에 얼고 하면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헤르손주 쪽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 여기 이 카우프가에서 조금만 또 동쪽으로 가면 멜리토폴이니까 멜리토폴 또 헤르손 다 러시아가 방어작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도네츠크, 루안스크의 스바토베,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공세를 펴려고 하는 러시아군이 이 지역으로 남쪽으로 병력을 조금 더 분산시켜서 여기를 또 막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크림반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마치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동원해서 북쪽에서 지금 키우를 칠 것처럼 이렇게 성동격서, 그러니까 성북격동 하려는 이런 모양새하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성남격동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아무튼 양측의 수싸움이 대단한 끝에 큰 전과를 우크라이나가 올렸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 정말 이건 뭐 정말 끝까지 가구나 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여자를 지금 징병합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남성 청년들을 대거 동원해 전선의 대포밥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도 대거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2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와 같은 영웅 탄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정신나간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 불법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이 전국 여성 교도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저격수들의 활약상을 선전하며 이들에게 영웅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2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바그너 센터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받아본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적극적으로 여성 동원을 독려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러시아 중부 스베르들롭스크주 니즈니 타길 소재의 IK6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재소자들이 첫 번째 동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스베르들롭스크주 의회 바샤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베그너 의원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최근 관내 IK6 교도소에 바그너 관계자들이 들러 여성 재소자들을 데려갔다 라며 바그너 그룹은 이들이 전선에서 쓸모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그너 측은 이들 여성 재소자들을 직접 전투 임무에 투입하기보다는 통신병과 의무병 등 전투 지원 임무에 우선 투입하고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우수한 재소자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적지 후방 사보타주 작전이나 저격 작전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프리고진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콩코드 그룹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 재소자들은 간호사와 통신수, 사보타주 그룹과 저격팀에서도 활동한다 라면서 약간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성공할 것이다 라며 일선의 반발과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 재소자 동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야권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전국 교도소의 재소자 숫자는 약 55만 7,400여 명 수준이고 이 가운데 4만 4,700여 명이 여성 재소자인데요. 이들은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16에서 17시간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 바그너 측의 입대 제한에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그너 그룹 선전 채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전설적인 저격수 루드밀라 파블리첸코 소령의 무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여성 제소자들에게 제2의 파블리첸코가 되어 명예를 회복하고 자유를 찾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파블리첸코 소령은 14세 때부터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우연히 다니게 된 사격 클럽에서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대학 진학 직후 독소 전쟁이 발생하자 간호병으로 차출되었지만 어린 시절 사격 클럽에서 받은 수료증을 보여주며 저격병의 지원, 오데사 전투와 세바스토폴 공방전에서 혈혈단신으로 309명의 독일군을 사살하며 말단 병사에서 소령으로 진급하고 소비에트 연방 영웅 훈장을 받았습니다. 바그너 측은 여성 제소자들에게 바그너 그룹에 들어와 파블리첸코와 같은 영웅이 되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오신트 전문가들은 이 여성 제소자들이 전장의 성놀이개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뒤 재지 않고 러시아 전국의 모든 제소자들을 다 쓸어갈 기세로 무차별 동원에 나서고 있는 바그너 그룹 덕분에 러시아라는 나라의 붕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여성 제소자들, 여기 파란색 옷, 여기 구형 수복이고요. 요즘은 초록색 옷을 입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성 제소자들이 전국에 4만 명 넘게 있고, 총 제소자 숫자는 한 55만 명 이상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성이 이제 4만 4천 명. 이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쓰겠다. 그런데 하루 16시간, 17시간 이렇게 강제 노동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휴대폰도 없이, 요즘 휴대폰 없는 거 굉장히 고통이죠. 휴대폰도 없이 이렇게 강제 노역,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노동할 바에야 저기 가서 한번 어떻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여성 제소자들이 또 지원을 또 꽤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바그너 그룹에서 류드밀라 파블리첸코 같은 영웅이 니들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홍보를 한답니다. 근데 정말 또 웃긴 게 이 파블리첸코는 우크라이나인이에요. 키이우 출신의 우크라이나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소련이었으니까 오데사 전투 또 이 크림 반도 전투에서 독일군 309명을 저격했는데 장교 그리고 상대 저격수 그리고 일반 뭐 병사 뭐 할 것 없이 309명 해서 최다 저격 기록을 세운 엄청난 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이렇게 니들도 영웅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들도 지원해 라고 해서 하면서 원래는 통신병, 의무병 이런 거 하겠지만 저격병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선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지만 남성 중에서 조금 힘없고 뭐 이런 그 남성들 그냥 어떤 그 동성 그 놀이개로 쓴다, 수탁병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반발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바그너가 이런 식으로 여성까지 쓸어가도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러시아의 권력 체계가 굉장히 불안하게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승리를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언제 저 정권이 무너질 것인가, 이게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내부 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